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행태는 기가 막힙니다. 추 장관께서는 소설 써내라는 자신의 말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특임검사나 특별검사의 수사를 자청해야 합니다. 못하겠다면 법무부 장관 자리를 사임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추미애 장관, 이 후과를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십니까? 권력의 힘으로 덮는다고 진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제3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병석 국회의장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정세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국민의힘 원내대표 주호영 의원입니다. 국민 여러분, 얼마나 힘드십니까? 또 얼마나 불안하십니까? 장기간 지속되는 코로나와 연이은 수해, 태풍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큰 위로와 함께 조금 더 견뎌서 이겨내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당의 이름을 바꾸고 당의 이름을 국민의힘으로 바꾸고 새 출발을 시작했습니다. 국민이 이 나라의 주인이고 단합된 국민의 힘만이 이 나라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국민의 힘을 모아 국민을 지켜드리는 정당이 되겠습니다. 현실의 고단함에 지쳐가는 국민들에게 다시 희망이 되고 국민의 힘으로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를 만들어가는 정당이 바로 국민의힘입니다. 의사와 간호사를 비롯한 의료 인력의 헌신이 있었기에 정부가 K방역이라고 자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전선에서 일하고 있는 의료진들마저 편가르고 의료 현장에 혼란과 불안을 초래한 정부 여당은 먼저 국민에게 사과부터 해야 합니다. 의료계 파업이 잠정적으로나마 해결된 것은 참으로 다행입니다. 그런데 의과대학 학생들의 국가고시 거부 등 여전히 그 불씨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정부가 의료계와 협의 없이 불효불급한 공공의대의 신설, 의대 정원의 확대를 밀어붙이다가 자초한 평지풍파였습니다. 원점에서 논의한다는 합의대로 국회는 여야 의정 참여하는 협의체를 만들어서 적정 수준의 의료 인력 양성과 최적의 의료 전달 체계 마련을 위한 논의를 시작합시다. 벼랑 끝에 내몰린 자영업자들의 현실은 각종 통계로도 확인됩니다. 올 2분기 전국에서 무려 10만 개가 넘는 상가가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이력서 100장은 기본이라던 청년들의 어려운 취업 환경이 급기야는 이력서 낼 곳조차 사라진 고용 빙하기에 들어섰습니다. 경영 악화로 대기업 4곳 중에서 3곳이 신규 채용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중소기업들의 파산도 늘었습니다. 아르바이트 자리도 없어지고 이력서 낼 기업도 사라지는 현실 앞에서 청년들은 막막하기만 합니다. 국민들께 함께 이겨내자고 말씀드리는 것조차 송구스럽습니다. 국민의힘이 민생과 희망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국민의힘이 당론 1호 법안으로 내어놓은 가족 돌봄 휴가 확대 법안이 어제 이 자리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국민의힘의 가족 돌봄 휴가 확대 법안은 일하는 부모가 가족 돌봄 휴가 10일을 추가로도 사용할 수 있게 하고 한부모 근로자는 15일을 추가로 더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어제 통과된 가족 돌봄 휴가 확대 법안으로 맞벌이 가정 등의 실험을 조금이나마
들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국민의힘은 당론 1호 법안을 시작으로 꼭 필요한 정책으로 민생을 챙기는 진짜 국민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하루살이 국가가 아닙니다. 하물며 하루살이도 하루 종일의 계획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임기는 불과 20개월 뒤면 끝나지만 대한민국은 그 이후에도 영속되어야 합니다. 한 개인의 살림도 수입과 지출을 따져서 계획이 있는 법인데 한 나라의 재정을 어떻게 운용하겠다는 기준과 원칙이 없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OECD 36개국 중에서 우리나라와 터키만 외면하고 있는 재정 준칙을 시급히 도입하여야 합니다. 5년 단임 정부가 장기 국가 재정을 위태롭게 하는 사태는 막아야 합니다. 지난 정부에서도 균형 재정을 위해 세출과 세입을 규정하는 연성 재정 준칙을 운영한 적이 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국가 채무를 GDP 대비 40% 이내로 맞추려고 애썼고 세계 잉여금이 생기면 국가 부채를 갚는 데 최우선적으로 썼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민주당 대표 시절 국가 채무 비율이 사상 처음으로 재정 건전성을 지키는 마지노선인 40%가 깨졌다. 박근혜 정부 3년 만에 나라 곳간이 바닥났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180조 원, 박근혜 정부 170조 원 나라 빚이 늘었는데 이 추세대로라면 문재인 정권 5년 만에 무려 410조 원이 넘는 새 빚을 다음 정권에 떠넘기게 됩니다. 먹튀할 생각이 아니라면 어떻게 그 빚을 갚을 것인지에 대한 대략적인 계획이라도 국민들에게 제시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코로나로 경제난이 심화되었다고 하지만 정권 내내 빚내서 생색내고 뒷감당은 누가 하라는 말입니까? 우리 자식 세대에게 이 빚을 몽땅 물려줄 작정입니까? 우리 2030 세대는 건국 이후 최초로 아버지 세대보다 가난해질 수 있는 세대라고 합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세계 최대의 저출산 기조에는 2030 세대의 불안이 짙게 깔려 있습니다. 이 정부는 코로나 국난을 이유로 미래 세대가 짊어질 수 없는 엄청난 빚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우리 젊은 세대들이 지금과 같은 건강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을지도 불투명합니다. 문재인 케어의 의료 보장성 확대는 건강보험의 재정 위기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집권 이후 선심 쓰듯이 MRI, 초음파, 상급 병실 급여 확대 등 보장성 강화 조치를 취했습니다. 보장성 강화는 국민 누구나 원하는 방향이지만 재원 마련은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문재인 케어 실시로 건강보험은 2018년부터 적자로 전환되어 2019년 2조 8천억 원의 적자를 냈습니다.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정부는 건강보험료를 매년 인상해 부족한 재정을 충당해 가겠다고 하지만 생색만 내고 뒷감당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습니다. 이런 게 바로 포퓰리즘 아닙니까? 전 국민의 노후를 책임질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사회보험의 지속 가능성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2020년 6월 현재 752조 원의 적립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조차 2041년 국민연금 재정수지 적자가 발생하고 2056년이면 적립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36년 후
국민연금이 완전히 고갈되면 지금 20대, 30대는 어디 가서 연금을 받아야 합니까? 건강보험, 국민연금 모두 제도 개혁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이 정부는 인기 없는 정책은 뒤로 미루고 선심설 일만 골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여파는 국제 질서와 국가 간 외교 관계의 변화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외교는 국가의 명운을 좌우하는 중요한 선택입니다. 자국 이기주의, 신지역주의, 보호무역주의가 심화되고 미중이 전방위적으로 충돌하고 있는 세계 질서 속에서 냉철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익 위주의 외교 안보를 펼쳐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미동맹은 냉전동맹이라는 이인영 통일부 장관의 발언은 대체 이 장관이 어느 나라 장관인지 귀를 의심하게 만듭니다. 도리어 미 국무부 대변인실이 우리의 동맹과 우정은 안보 협력을 넘어선다고 나설 정도입니다. 한미동맹은 군사와 안보뿐만이 아니라 경제와 공공 분야를 포괄하는 포괄 동맹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한미동맹을 이탈해 대체 어디로 가려고 하는 것입니까? 문재인 정부는 북핵 문제에 있어서 한반도 운전자론을 내세웠지만 결과는 무능과 무원칙한 외교로 국제적인 고립을 자초했습니다. 달콤한 구두 평화로 국민을 현혹했지만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는 더욱더 멀어졌습니다. 남은 것은 고도화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그리고 상습적인 북한의 조롱과 협박뿐입니다. 과연 문재인 정권이 꿈꾸는 한국의 미래는 핵 없는 대한민국입니까? 아니면 핵 위기가 일상화된 불안한 대한민국입니까? 어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국회에서 통과된 법을 내가 찬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키지 않는다면 그것은 의회 민주주의의 자기 부정이 됩니다. 참으로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통일부와 민주당은 4년 전 합의 통과된 북한인권법에 따른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왜 추천하지 않고 있습니까? 그리고 외교부는 왜 북한인권대사를 3년간 임명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까? 지난 정부에서 시행되었던 대통령 특별감찰관을 왜 3년이 넘도록 임명하지 않는 것입니까? 이 두 가지 문제를 어떻게 하실지 민주당과 이낙연 대표께서 명확히 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섬진강, 금강, 환강유역의 수재는 섬진강댐, 용담댐, 합천댐의 방류 수량 관리 실패에 따른 인재이므로 마땅히 정부가 사과하고 책임져야 합니다. 홍수기에는 예비 방류를 하여 댐의 저수 용량을 늘려놓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마지막까지 방류하지 않고 있다가 유입 수량이 급격히 늘어나자 갑자기 최대 과다 방류로 전환하는 바람에 하류 지역을 물바다로 만든 것이 바로 수자원 공사이기 때문입니다. 23번째 실패를 거듭하고 있는 부동산 정책은 문재인 정권이 그동안 보여온 실정과 무능의 결정체입니다. 정부 야당은 지난 국회에서 무리하게 우격다짐으로 임대차 3법을 통과시켰습니다. 22번의 정책 실패를 만회하겠다고 내놓은 법안은 입법 절차도 문제였지만 내용도 부실하기 짝이 없습니다. 또 한 차례의 실패를 더했을 뿐입니다. 정부는 임대인이 2년 후 5% 범위 안에서 집세를 올릴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입법 과정의 착오로 임대인은 임차인의 동의를 얻어야만 집세를 올릴 수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이른바 입법 사고입니다. 시장의 반응은 싸늘하게만 합니다. 집을 가진 사람들은 매물을 거둬들였고 서울 지역 전세값은 한 달 사이에 2, 3억씩 올랐습니다. 시장 원리에도 맞지 않고 내 집 마련하겠다는 서민들의 열망을 짓밟는 악법으로 판명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주택은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따라서 가격이 등락하는 시장제라는
가장 기초적인 사실을 이 정권은 간과해 왔습니다. 다주택자와 무주택자를 편가르며 부동산을 정치화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정권은 부동산 문제를 정책이 아닌 이념으로 대해왔습니다. 집 가진 서민들을 투기꾼으로 매도하고 급기야 주택 거래를 허가제로 하겠다는 위헌적인 발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집을 가진 이들에게는 세금 폭탄을 퍼붓고 힘으로 통과시킨 전월세 3법은 도리어 모두가 월세 사는 세상을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23번의 부동산 대책에 이어서 중남미 베네수엘라에서만 가동되고 있다는 부동산 감시기구를 설치하겠다고 합니다. 국민의 경제활동을 일일이 감시하는 기구를 새로이 만드는 것을 우리는 단연코 반대합니다. 종부세 6%는 17년이 지나면 부동산 자체를 정부가 빼앗아가는 약탈적 과세입니다. 국민의힘은 이 악법 개정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민이 신뢰할 수 있고 예측 가능한 부동산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시장 원리와 거시경제 상황에 따른 정책의 유연성을 확보하겠습니다. 국민이 살고자 하는 곳에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고 금융 규제를 완화해 누구나 노력하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이 정권의 가장 큰 잘못은 삼권 분립과 법치주의를 훼손한 사실입니다. 국회의 본래 기능은 행정부를 감시 견제하는 것입니다. 176석의 거대 여당은 행정부를 견제하기는커녕 그 수기를 넘어 전위대 노력까지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전임 대통령들이 반복했던 대통령의 함정에 빠져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청와대 집무실과 관저에 고립되어 있습니다. 국민이 퇴진을 요구한다면 끝장 토론이라도 하겠다고 했던 대통령께서는 지난 7월 제가 국민을 대신해서 대통령께 드린 10가지 질문에 대해서 아직까지 답이 없습니다. 대통령께서는 국무회의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자신의 이야기만을 일방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억울해하는 일에 대해서 진솔하게 답해야 합니다. 전임 대통령을 불통으로 몰아붙인 문재인 대통령, 지금까지 기자회견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독립된 사법부의 존재입니다. 재판은 공정하게 진행된다는 믿음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국민들은 주요 정치 사건 판결의 결과를 다 예측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법원의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건 파기환송, 은수미 성남시장 사건 파기환송, 김경수 경남도지사 재판 장기 지연, 한마디로 내 편 무죄, 네 편 유죄입니다. 4.15 총선 재검표는 선거가 끝난 지 5달이나 지났는데도 아무런 이유도 없이 왜 아직까지 날짜조차 잡히지 않는 것입니까? 신뢰를 깨는 것은 순식간이지만 회복하려면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법과 양심에 따라 8.15 집회를 허가한 판사의 이름을 넣어 비하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도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부 독립을 훼손하는 일에 대해서 이런 방구도 하지 못했습니다. 재판의 기준은 법과 양심입니다. 그런데 대법원장은 국민의 눈높이라는 고무줄 잣대로 포퓰리즘 재판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검찰에 이르면 도저히 할 말을 못 찾겠습니다. 권력에 대한 모든 수사가 무지막지하게 저지되고 있습니다. 정권에 영합한 검사들은 무조건 영전하고 정권에 조금이라도 거슬리는 수사를 한 검사는 무조건 자천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행태는 기가 막힙니다. 중립성이 엄격히 요구되는 법무부 장관 자리에 여당의 당적을 가진 전 대표를 임명한 것부터가 대단히 잘못되었습니다.
추 장관 아들 서모 씨 사건은 추 장관 이야기대로 간단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왜 서울 동부지검은 8개월째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까? 이 사건 당사자가 인사와 수사 지휘 라인의 정점에 있다는 것이 납득이 됩니까? 아무도 자기 사건에서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고대 로마법 이래의 원칙입니다. 추 장관께서는 소설 써내라는 자신의 말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특임검사나 특별검사의 수사를 자청해야 합니다. 못하겠다면 법무부 장관 자리를 사임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윤미향 정의연의 횡령 의혹, 울산시장 선거 개입 공작 사건, 박원순 오고동 성범죄 사건은 왜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지지부진한 것입니까? 지금까지 역대 이런 정권이 어디 있었습니까? 누구도 법 위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법무부 장관뿐만 아니라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위법이 있으면 대통령 아들도 구속되고 형님도 구속되었습니다. 역대 대통령들은 자신의 아들들과 형님을 구하기 위해서 측근을 법무부 장관에 앉히거나 검찰 수사팀을 인사로 해체시키지 않았습니다. 그게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골간이고 우리 민주화가 이루어낸 성과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정권은 우리가 지난 30여 년간 어렵게 쌓아온 법치주의를 일거에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추미애 장관, 이 후과를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십니까? 권력의 힘으로 덮는다고 진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이에 진실은 점점 더 힘을 키워 더 큰 힘으로 세상에 나올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국민 앞에, 권력 앞에, 또 세월 앞에 조금 더 겸손해야 합니다. 하늘의 거물은 놓치는 법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상권 분립과 법치주의는 공정과 정의가 그 핵심 가치입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분노하고 절망하는 이유는 입으로 공정과 정의를 외치던 사람들이 앞장서서 공정과 정의를 짓밟고도 뻔뻔하게 변명만 늘어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청와대 회의실 문재인 대통령의 뒤편에는 나라답게 정의롭게라는 문구가 보입니다. 과연 지금 나라답게 하고 있습니까? 정의롭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본 국민들은 정의, 네가 왜 거기서 나와라고 조소하고 있습니다. 정말 나라답게 정의롭게 해주십시오. 추미애 장관의 인사권자는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지금이라도 추미애 장관에게 잘못된 검찰 인사를 시정하라고 지시하고 제대로 수사하라고 명령해 주십시오. 어떠한 경우에도 공정하고 공평무사해야 될 사법체계가 이처럼 권력에 사유화되고 시스템이 허물어지도록 그대로 두고 볼 수는 없는 일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 당은 이런 법원과 검찰의 일탈과 파행의 진상을 제대로 파악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공정사법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하는 것입니다. 박원순, 오고돈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들의 범죄 행위로 내년도 재보궐선거 비용만 무려 838억 원이 들게 생겼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민주당 대표 시절 재보궐선거의 원인을 제공한 정당은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심지어 민주당은 당헌 95조 2항에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하여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기도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당대표 시절 만들어진 당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 말씀에 책임을 지시고 그 약속이 꼭 지켜지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당의 이름을 국민의 힘으로 바꾸고 새로운 정강 정책을 만들었습니다.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제 분열과 갈등을 넘어 국민을 통합하고 미래 세대를 책임지는 책임정당, 국민의힘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코로나 국난의 위기 앞에서 국민의 삶을 보호하고 나라의 재정과 헌정 질서를 수호하는 국민의 정당이 되겠습니다.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차별을 시정하는 선도적인 사회개혁 정당, 코로나와 소득주도 성장이 야기하고 있는 경제 실패를 바로잡는 경제적 실용주의 정당이 되겠습니다. 약자와의 동행은 국민의 힘이 국민들께 약속드리는 주요 정강 정책의 방향입니다. 성장과 분배가 공정한 세상, 사회적 생산 시스템을 바꾸고 미래 세대를 책임지는 국민의 힘이 되겠습니다. 모두에게 기회가 열린 나라, 일하는 모두가 존중받는 사회, 미래 변화를 선도하는 경제혁신, 약자와 동행하는 경제민주화, 국민의 힘이 지향하는 경제의 모습입니다. 국민과 함께 만드는 정치개혁, 모두를 위한 사법개혁, 국민의 힘이 추구하는 기본 정책입니다. 깨끗한 지구,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 내 삶이 자유로운 나라, 남녀 모두가 행복한 양성평등 사회, 국민의 힘이 지향하는 우리 사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의 번영과 안전을 보장하는 외교 안보, 국민의 힘이 반드시 지켜갈 것입니다. 당신이 있어 내가 있다는 아프리카 반투족의 말, 참으로 의미가 있는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적 위기의 순간에 정치권은 국민을 통합하고 협치해야 합니다. 이제 남 탓과 국민 편 가르기를 중지해야 합니다. 상생과 협치는 힘 있는 자의 양보와 타협에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정부 여당은 늘 말로는 협치를 이야기하지만은 실제로는 우격다짐으로 밀어붙이는 힘의 정치를 해왔습니다. 협치와 소통은 국가 위기 극복의 필수 요소입니다. 지금은 바로 협치가 요구되는 시간입니다. 말로만 끝나지 말고 진정한 협치, 진정한 상생의 정치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국민의힘은 위대합니다. 국민의힘으로 우리 모두의 내일을 함께 준비합시다. 우리 국민의힘이 앞장서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